안녕하십니까. 지팡이 정의서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루에 상담 문의를 한 300건씩 이렇게 이제 평일 기준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이렇게 상위 랭크를 뽑아보면 이 인건비 지출비래요. 질문 등에 인건비 지출비율이 안 맞춰져요. 인건비 지출비율이 모자라요.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봄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하고 가을에는 잘 질문이 안 들어오다가 그때 이거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겨울, 봄 이렇게 예산 결산 때가 되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인건비 지출 비율입니다. 이제 꽤 많이 됐잖아요. 몇 년 됐으니까 또 저도 여기서도 계속 많이 말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뭐 알만 이제 충분히 다 익숙해지실 만한데 계속 같은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오해를 하고 계셔서 그래요.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오늘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 이거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꼭 맞춰야 하나? 안 맞춰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정답이 뭐예요? 인건비 지출 비율 꼭 맞춰야 할까요? 어떨까요? 안 맞춰도 될까요? 이 질문은 뭐 지금 한 5, 6년 동안 계속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근데 꼭 맞춰야 하나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희는 답변하기를 꼭 맞춰야 한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꼭 맞춰야 하는 거죠. 안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역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려요. 어떤 질문을? 맞출 수 있나? 라는 질문. 대표님 이거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어떤 대표님들은 이제 세미나 같은 데 가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한 5, 60분 이렇게 계시는 데서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리면 우리는 맞췄어요. 우리는 뭐 계속 맞춰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도 하시는 분도 많고, 어떤 분은 가만히 계시고 그런데 이 맞출 수 있어요, 대표님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꼭 맞춰야 되는 일인 건 맞습니다. 근데 어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못 맞추면 어떻게 해요? 인건비 지출 비율을 못 맞추게 되면. 이거 어때요? 못 맞추면 대표님들이 가장 바라시는 이 기타 전출금을 뽑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인건비 지출 비율 못 맞췄어? 그럼 어때? 기타 전출금 뽑으면 안 돼요. 기타 전출금 뽑는 전제 조건이 인건비 지출 비율이니까. 이걸 맞추고 나서 뽑아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못 맞추면 못 뽑아가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또? 그렇게 또 안 하시고 뽑아가시는 분들도 많죠. 맞췄나 안 맞췄나를 신경 쓰지 않잖아요. 1월부터 1월 2, 3, 4, 5 쭉 이제 뽑아가시는데 언제? 12월 보면 안 맞아 있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다 토해내요 앞에 거?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건비 지출 비율. 이게 이제 오해가 좀 있어서 그래요. 먼저 이제 인건비 지출 비율을 언제 확인하는 게 맞나? 또 언제 문제가 되나?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제일 먼저 쓰겠죠? 인건비 지출 비율은 언제 맞추는 거예요? 매월 대표님들이 롱텀에 보고를 하죠? 저희도 어때요? 시공구에 매월 보고를 하잖아요. 희망임 통해서. 근데 이렇게 희망임에 보고를 하던 롱텀을 통해서 하던 매월 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죠. 1년을 딱 끊어서 회계 연도를 끊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는요, 예산 결산 때 사실은 하는 거예요. 예산은 언제까지예요? 12월 26일까지. 그러니까 요새 이제 질문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왜? 저희가 계속 안내를 드리군요. 언제부터? 거의 11월부터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이거 대표님 많이 모자라요? 적게 모자라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저희가 드리죠. 이렇게 예산이나 어때요? 결산 때. 결산은 또 언제요? 3월 31일까지 결산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요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실은 어때? 결산 때 정확하게 확인이 되죠? 이때 어떻게 확인이 돼요? 뭐 그냥 시공구 감독자가 와서 막 조사를 해요? 현지사원 한 것처럼? 아니면 공단에서 막 와서 해요? 아니죠. 이것도 보고 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롱텀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롱텀에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어때요? 시공구 감독자들이 그걸 보고 뭐락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건 대표님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숫자를 바꾸셔도 되잖아요. 시공구에 실제 어때요? 지급되어 있는 내역을 통해서 시공구 감독자에게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즉 보고 후에 알게 되는 거고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인건비 지출 비율 공식 다들 아시죠? 이제 이렇게 크게 한번 선을 그어보세요. 이거는 좀 계속 말씀드려도 몰라가지고 오늘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게 분모고, 위가 분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밑에 분모는 장교양 급여 수입이에요. 가장 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수입이 있고요. 요게 이제 80% 정도, 예, 요게 한 20% 정도 되죠. 요걸 분모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0만 원이자, 만 원이라고 치면 100만 원이라고 치면 이 100만 원에 얼마까지? 87만 원까지를 위에다가 지출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로? 제일 먼저가 급여 직접비로. 그 다음이 어때요? 4대 보험 직접비로. 요 급여가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급여 여기 맞춰서 어때요? 4대 보험 이제 납부를 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직접비 인원들에 대한 퇴직급여도 또 어때요? 포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기타 또 어때요? 뭐 이것저것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급여와 유사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건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럼 요게 한 80% 정도. 4대 보험 요 직접비 요게 한 3% 정도. 예. 퇴직급여가 한 4% 이렇게 잡으면 이거의 4%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의 3%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보면 한 87% 정도. 이렇게 해서 예, 맞추라 이거예요. 100만 원이면 80만 원, 3만 원, 4만 원 해가지고 87만 원 이렇게. 예. 이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쉽게 인건비 지출 비율이 쉬워요. 누가 하나. 이걸 87%다 이렇게 딱 정하게 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는. 근데 실제를 한번 보자고요. 실제를. 장교형 급여 수입이 일정해요? 예. 일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8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어느 기관에서 환수를 당했어. 그래서 어때요? 50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 예. 그럼 30만 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70만 원밖에 안 되잖아.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87만 원이 나갔으면 110몇 프로, 120%가 되는 거예요. 그 달에는. 예. 이런 달에 누적이 되면 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뭐에 가장 중요한 이 장교한 급여 수입조차도 어때요? 들쑥날쑥이에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다 틀리잖아. 예. 그죠? 예. 어르신, 이게 그냥 거기다 이제 본인 부담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이자 어때요? 일반 수급 어르신별로 다 틀리잖아, 본인 부담금도. 또 어떤 분, 이거는 이제 이게 정해진 롱텀의 대표님들이 보고하시는 거는 이걸 정한 금액을 보고를 하잖아요. 회계보고는 이걸 받은 금액을 보고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어때요? 20만 원을 내셔야 되는데 실제로 20만 원을 내지 않고 10만 원만 내고 10만 원은 끝까지 안 내고 버티는 거야. 그럼 뭐 가서 막 이럴 수는 없잖아. 어르신 내세요 이래야 돼. 그런다고 내시나? 안 내시는 분들은 안 내시지. 예. 이게 이제 연말까지 가는 수도 있잖아요. 해를 넘기는 수도 있고. 보호자가 돈이 없는 걸 뭐. 그럼 이거 못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90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에서 10만 원 받았어. 아예 못 받았어. 그럼 80에서 87이 나갔어. 나가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 87이면 100 몇 프로가 되는 거야. 인건비 지출 비율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예. 그러니까 분모조차도 고정화되어 있지가 않고요. 예.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직접비만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이 급여에 상여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지원금이 이거 다 이게 엉망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규정이 들쑥날쑥이고 시군구 지자체별로 어디는 지원이 어떻게 내려가기도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엉망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4대 보험 일정해요. 예? 4대 보험도 다 틀려요. 어떨 때는 지원을 받아서 한 푼도 안 낼 때가 많고요. 그죠? 어떨 때는 어때요? 예, 이제 11월쯤 되면 어떤 인건비 출입을 모자라면 대표님들 그렇게 많이 하시죠? 슬쩍 어때요? 1월 달까지 땡겨서 미리 내고 막 그러잖아요. 이미 통지서 날라왔으니까. 그러면 돈이 나간 걸 기준으로 하니까 어때요? 이게 두 달치가 한 달에 막 50만 원 나가던 게 막 100만 원 나가 있는 거 막 그래요. 그래도 돼요. 예. 그럼 이게 엉망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6이 돼봐. 86, 90이 되는 거야. 이때는.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지출 비율이라는 게 거의 허상이라는 거예요. 실제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퇴직급여? 그러니까 이제 예수금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니까 이 두 가지의 예수금 통장을 이용해서 이거를 약간 조정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실제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모든 시군구에 공무원이 내려온 건 아닌데 몇 개 시군구에는 그런 식으로 공무원이 좀 내려온 적이 많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예수금 통장 운영하는 건 퇴직급여만 운영하고 4대 보험은 가능한 한 본 통장에서 지출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죠.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약간 위험성이 좀 있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게 좀 더 어때요? 저희도 좀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위험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공단에서조차 건강보험공단, 뭐 산재보험공단 이런 데 있잖아요.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예. 다 그때그때 틀리거든. 국민연금도 틀리고 틀리잖아요. 예. 다 조정을 하는 거거든. 예. 그리고 실제 어때요? 급여 얼마를 일정하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공단에 날라오는 걸 봐야 되잖아. 이번 달에 만약에 1월 달에 급여를 지급을 했어. 그러면 1월 달 급여 지급한 거는 그 프로그램에서 지급된 4대 보험이야. 근데 이제 그걸 실제로 보면 납부를 하고 나면 공단에서 2월 달에쯤 되면 날라오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여기 분모 중에 어떤 거든 분자 중에 어떤 거든 어때요? 예. 일정한 게 없어요. 예. 다 불규칙해요. 이걸 맞춘다? 이거 맞추라고 아마 날 셀걸요? 예. 또 정확히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88%가 되든가 막 이렇게 약간 넘치는 건 가능하겠죠. 예. 근데 어떨 때는 어때요? 8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들쑥날쑥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평균 내서 어때요? 얼추 맞으면 되는 거지. 뭘 그거를 뭐 86.6%를 작년 같은 기준으로 86.6%를 꼭 맞추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어때요? 계속 반려하고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담당자 누구든 한번 와서 맞춰보라고 그래요. 맞춰야 되는 건 맞아요. 예. 맞춰야 되는 건 맞는데, 예. 맞출 수가 있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맞출 수가 있냐? 맞출 수가 없지 않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때요? 자꾸 어때요? 예. 요령이 생기는 거라. 뭐하러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요령을 또 부려야 되고, 뭐 이게 시간 낭비 아닌가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면 가장 인건비 비율이 만들어진 가장 주 목적이 그거잖아요. 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어르신들한테 잘해드리자가 핵심이잖아요. 처우 좋아져요. 인건비 비율 높아지면. 제 손에 장을 찢어요. 처우 안 높아져요. 근로기준법대로 지급합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예.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조차 정비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선생님들 처우가 개선되나요? 여기가 어때요? 한 달에 2만 원씩 줘봐요. 시급으로. 사람들 미어 터지죠. 근데 지금 어때요? 요양보조 선생님들 평균 연령이 60세가 다 넘으셨잖아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나마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이 그런데 인건비 비율만 가지고 자꾸 어때요? 이 처우 때문에 얘기한다?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함없습니다. 처우는 인건비 비율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원칙은 이걸 만들어지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어때 조절을 해서 선생님들이 처우를 개선해서 어르신들한테 잘해야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얘기가 과연 어때요? 현실에서 먹혀줘야죠. 안 먹히잖아요. 변함없어요. 예. 그런데 왜 어때요? 인건비 비율에 그렇게 어때요? 다들 목을 맬까요? 예. 이거 이유가 뭐예요? 법과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아, 이런 거 좀 없어지면 안 되나? 예? 이거 삭제해버리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아, 다르게 지킬 수 있게, 즉, 법과 규칙도 어때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딱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정말 지킬 수 있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왜 안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말이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추라고 자꾸 어때요? 이 감독자들도 이거 보면 아마 조금만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전체의 감독자를 저희가 보면 저희 한 1,500개 기관의 어떤 감독자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다 넘어가요. 패스. 예. 한 반 이상이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중에 남은 분들도 어때? 그렇게까지 막 그러진 않는데 몇 분들이 꼭 어때요? 이 법과 규칙의 원칙대로만 하시려고 해요. 나쁜 게 아니라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어렵지. 예, 그것도 어때요? 이 영세한, 대다수가 영세한 장기화 기간에 그게 가능할까요?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장기환 기간과 안 맞아요. 이거 없어져야 돼요. 이거 말고 어때요? 많잖아요. 예.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어때 준용해서 근로기준법보다 얼마 이상 더. 아니면 어때요? 뭐 어린이집이나 다른 데처럼 표준임금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 정도 주세요라고 고시한다든가. 계산해서 그거 가능하잖아요. 그럼 뭐 퇴직금 얘기 안 나오고 사대보험 얘기 안 나오고 직접비 간접비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 엉뚱한 거 이상한 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변칙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예. 이 인건비 지출 비율 이거 어디에도 없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문제까지 할 건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사견입니다. 예. 처우는 인건비 지출 비율로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예. 이거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어때요? 지금 현재 일하시는 60만이 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어떤 처우가 대폭 어때요?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런 식으로 인건비 지출 비율을 해서는 어때요? 이거 답 없습니다. 예. 하루빨리 좀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조금은 좀 어때요?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절대 아닙니다. 예. 이거는 오해예요. 예. 이 오해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